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천 팔렬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주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동학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의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홍천의 팔렬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학교를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렬고등학교는 3.1운동 당시에 저희 학교가 있는 홍천 내촌면 동창 지역에서 3.1운동 당시에 순국하신 8분의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동학과도 일정 부분 지역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고요. 당시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에 당시 동학교도들도 상당수 많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동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하면 동학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동학이라고 하면 보통 뭐 전봉준,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우금치 전투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동학운동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오늘 강원도에서 있었던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강원도를 동학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강원도가 동학의 제2의 고향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녹두 장군인 전봉준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에서 구전되고 있는 민요가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그 전봉준을 기리면서 불렀던 노래와 비슷한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강원도도 동학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학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동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학 농민 운동이냐 아니면 동학 농민 혁명이냐 아니면 더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갑오 농민 전쟁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전에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동학란이라는 것은 단순한 반란으로 보는 정부, 지배층의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학난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오 농민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여기서 농민,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농민을 요거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어떤 종교색을 보다는 농민들이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항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항쟁은 기존의 체제와 일본의 침략성에 대해서 저항한 싸움을 강조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인 용어는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래서 기념재단 등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전쟁, 항쟁, 혁명이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용어인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용어로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나 운동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싸워서 약 800명의 전사자를 낸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석의 풍암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풍암리 전투는 지금까지도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서석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아주 큰 비석이 기념물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동학과 관련된 최초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동경대전은
인제에서 발행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책을 쓸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책을 쓸 만한 어떤 지식적인 바탕이 강원도에서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만 보더라도 강원도에서 동학이 그 당시에 아주 큰 세를 떨쳤고 결과적으로 동학이 강원도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목을 공주의 우금치가 있었다면 홍천에는 풍암리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그 노래가 있습니다. 자작고개라는 노래인데요. 주현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주현미 씨가 부른 노래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노래 가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학혁명군들의 그 정신, 그들이 바라고자 했었던 세상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들의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 자작고개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기가 원래는 선앙고개라는 고개였습니다. 그런데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 혁명군들이 약 한 800여 명이 전사하게 되고 그 죽은 사람들을 묻어놓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한꺼번에 막 묻어서 그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피가 자작자작 고였다 그래서 자작고개라는 이름으로 현재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에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었었던 차기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에 나오는 그 자료를 좀 읽어보면 내면에 차기석이라는 자가 있는데 스스로 득도했다고 일컬으며 어리석은 백성을 꿰어낸 것이 1천여 명이다. 전해지는 말에는 이들은 호남 비도와 달라 학업으로만 일을 삼고 의롭지 않은 거동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그 도당을 보호하려는 말인지 진실로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강릉 선교장의 주인인 이혜원이라는 사람이 동학도들을 토벌하면서 그 이후에 남긴 기록인 이명토비소록이라는 기록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차기석이라는 사람은 홍천군 내면에 살았고 1천여 명의 동학군들을 이끌었었던 강원 지역의 동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석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인물에 대해서 차기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그 지역 주민들의 대동보라든가 족보를 다 찾아봤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아기장수설화처럼 신출귀몰했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차기석이라는 인물을 따르는 사람이 1천여 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회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꿰어낸 어떤 비적, 도적의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동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또 그들을 이끌었었던 어쩌면 지역의 리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차기석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93년 보훈 집회에는 강원도의 총수령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요. 홍천, 평창, 영월, 정선, 강릉 등지에서 동학군을 지휘했던 최고 지휘관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94년 당시에 당시 원래는 보훈 집회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보훈 집회는 관군 때문에 막혀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당시 홍천에 그 동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동창을 공격해서 그 당시 수탈의 상징이었었던 그 창고를 습격해서 군량미를 확보하고요. 또 그 이후에 서석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석에서
그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야평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요. 약 80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내면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전투 중에 기록이 가보군정실기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가보군정실기는 당시 관군을 이끌었었던 맹영제란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흙으로 볼을 쌓아 백기를 꽂고 수천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접전을 해서 한낮부터 저물 때까지 이어졌고 포병이 승세를 타니 적들이 점차 무너져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차기석과 박종백은 그 이름을 들었으나 얼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맹영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강원도에서 있었던 가장 큰 전투를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영월, 정선 등지에서 계속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내면에서 이 차기석이란 사람은 오대산 일대에서 관군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이회원에 잡히게 되고 강릉으로 끌려가고요. 현재 강릉여자중학교, 해람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서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고 그 시신이 강원도 전 지역으로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차기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강원도와 관련이 있는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시영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강원도의 동학 유적입니다. 영월의 소밀원, 직동마을, 정선의 무은담, 적조암, 고성의 왕곡마을. 지금 여기 보이는 지역이 최시영 선생님이 동학을 설파하면서 강원도 지역에서 은신했었던 지역입니다. 최시영 선생님이 영월이나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1차 봉기가 끝난 이후에 1894년 이후에도 강원도 인제, 경기도 여주, 강원도 홍천 등을 거치면서 강원도 지역에서의 포교 활동을 계속했고요. 마지막으로 잡히셨던 곳도 바로 원주시 호저면 송골 마을입니다. 지금 이 송골 마을에 최시영 선생님의 그 피체지라고 해서 이렇게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을 기리며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천지가 곧 부모요, 부모가 천지이니 천지와 부모는 한모합니다라는 최시영 선생님의 설법 일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최시영 선생님의 별명이 최보따리 선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적은 보따리를 가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동학을 가르치고 또 일반 백성들의 삶과 동고동락하면서 했었던 글을 기리면서 일반 백성들이 불렀던 이름이 최시영 선생님의 이름이 최보따리 선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피체되는 순간까지도 강원도와 연을 맺었던 분이 최시영 선생님인데요. 이 동학이 여기에서 저는 좀 끝나고 뭐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의 과연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원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장일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옆에 연역이 나오지만 어쩌면 그 앞에 말씀드린 최시영 선생님의 삶을 가장 잘 따라가려고 살아가셨던 분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그 최시영 선생님의 삶의 궤적과 거의 같은 궤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셨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학 사상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생명평화운동으로 옮기신 분이 장일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일순 선생님의 말을 좀 여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결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일러주신 분이 해월이지요. 이 해월이 바로 최시영 선생님의 호입니다. 우리 결애로서는 가장 자주적으로 사는 것이 길이 무엇이며 또 그 자주적인 것은 일체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해 주셨지요라고 장일순 선생님이 최시영 선생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장일순 선생님이 본인의 삶을 그 모심과 섬김의 어떤 사상으로 발전을 시키셨는데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좀 실천하신 것이 이제 이 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시고 섬기라고 한다. 돈을 모시지 말고 생명을 모시고 쇠물레를 섬기지 말고 흙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를 모시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알짜로 값진 것을 모시고 섬길 때만이 마침내 새로운 누리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 아마 그 장일순 선생님의 삶의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이 그 근본은 최시영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장일순 선생님의 삶으로 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보따리 선생님이 최시영 선생님이었다면 장일순 선생님은 길가의 좌판 장수, 리어커 채소 장수, 식당 주인 등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사는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백성들과의 삶을 함께하면서 최시영 선생님의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모심과 섬김의 정신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생명평화운동으로 동학을 재탄생시키신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라도 부안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보면 동학농민혁명을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반 백성들이 한 최초의 어떤 의미 있는 생각이다라고 민중이 중심이 된 활동 운동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정신이 3.1운동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4.19 혁명으로 그리고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그리고 6월 항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2016년 촛불 집회까지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원도가 역사에서 어느 정도 변방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강원도에서도 역시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4.19, 5.18 그리고 최근에 여기 사진에서 보는 촛불 집회까지 민중들이 함께했고 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민주주의 또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오래된 역사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발 더 본다면 강원도 안에서도 이런 촛불의 어떤 그 역사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쪽에만 이렇게 유적지나 유물이 잘 보존되고 있는데요. 저는 강원도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운동 유적지나 어떤 유물들이 잘 보존돼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좀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강원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